한중일 1인자가 오늘 가려집니다. 하셉의 한중일 바둑쟁패전 결승. 오늘도 안영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2회전 커제는 커제였습니다. 네, 좀 불리한 순간이 있었는데 끝끝내 극복을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정환과 커제에 대진했습니다. 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대진이 될 줄 몰랐어요. 네,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가 아무리 강한 선수인 만큼 네. 만날 가능성이 높았지만 또 커제 구단이 부전패죠. 그러니까 역시드 방식의 부전패를 뽑으면서 네. 좀 만나는 과정이 좀 어려웠는데요. 네. 결국 두 선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박빙의 승부를 자랑하고 있는 두 선수가 이렇게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 보고 오죠. 하셉의 한중일 바둑쟁패전, 연이어 1회전, 2회전 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회 방식 역시대로 한중일 3명이 토너먼트 방식을 치르면서 이제 3회전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은 80만 위안입니다. 네, 역대 우승자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계속 우승을 했다는 바 알려드렸고 한국은 최고 성적이 2위, 준우승입니다. 네, 이번만큼은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한테 이기면서 네. 우승컵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전 선수 한중일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3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각각 이치리키료 8단을 꺾으면서 결승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봐도 가슴이 뜁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커제 구단 네. 한중 명실상부한 1인자로서 이제 세계 1등을 다투는 한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판으로 결승전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기사는 누가 뭐라 할 것이 없이 세계 투톱입니다. 네, 지금 그 말에 의문을 다는 사람은 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12연승을 또 달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51개월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이 정말 커제 구단을 꺾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번이 좀 큰 무대에서 졌던 느낌이 있어요. 물론 승패는 같지만요. 네, 좀 큰 무대에서 자꾸 진 감이 있긴 네. 합니다.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요새 상승세인 만큼 한번 감히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번 승리가 좀 많았습니다. 네, 두 기사의 대국은 웬만하면 100번이 많이 이기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과연 오늘 돌가리기는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좀 두려워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는 결승입니다. 하셉의 한중일 바둑쟁패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하셉에는 30초 초읽기 단 1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1분을 쓸 수 있는 이 10회권 보류 시간 사용 기회가 있습니다. 돌가리기 나왔는데 아, 박정환 그렇네요. 선수가 100을 잡았네요. 자, 커제 흑 그리고 박정환의 100입니다. 이런 걸로 크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는 입장으로서는 좀 편안해집니다. 네,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속기인 만큼 본인들한테 편한 색깔 100번을 잡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100번을 잡은 만큼 오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네.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위에 보시면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조금 더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떨리죠? 네, 역시 네. 한중 1인자가 만나는 네. 만큼 뭔가 긴장감도 그렇고 몰입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이 마인드 게임스 이후로 2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기사는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 같고요. 네. 기존에도 국내 기사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만난 편인데요. 마인드 스포츠에서 조금 패배를 하면서 박정환 구단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밀려 느낌이었는데요. 네.
또 그 이후로 약간 절치부심을 한 듯 12연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딱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커제를 만났습니다. 참 인연이 깊습니다, 두 사람. 뭐 한중의 1등 그리고 당장 위협적인 상대가 없는 만큼 향후 몇 년간은 두 기사의 대결이 잦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이 한중의 1인자, 좀 대국수가 많았던 사람들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떠오르는 건 이창호 구단하고 창하오 구단이 네. 많이 만났었죠. 좀 이창호 구단이 일방적으로 많이 이겨서 라이벌이라는 느낌이 조금 네.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뭐 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만났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세돌 구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세돌 구리 두 선수는 정말 동갑내기 친구로서 많이 만났었고요. 네. 또 10번기까지 펼쳐가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승부를 벌였었는데요. 또 10번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기면서 라이벌 대전이 펼쳐지면 한국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우세한 네. 성적을 거둬왔었거든요. 박정환 구단도 지금 커제 구단과 좀 대등한 출발입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이 이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6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두 선수들인데요. 자, 일단은 좌상귀 커제가 3-3을 침투하면서 요즘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네. 뭐 한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두는 바둑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3-3에 파고들어서 귀를 차지하는 수법이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좀 더 둘 수도 있는데 손을 빼고 벌렸네요.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 생각은 이곳을 늘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쪽을 흙이 오는 것이 좀 싫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단 늘어두면 좀 두텁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갈라침을 당하게 되면은 세력은 집이 되지 않고 귀의 실리가 크다. 약간 그런 흐름이 많이 그려지면서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아예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들어왔을 때 공격이 쉽지가 않나 보군요. 네, 일단 3-3에 들어가는 순간 그 흑돌이 잡힐 확률은 거의 없고요. 네, 변에 갈라쳤을 때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3-3에 들어가면은 그 흑돌이 죽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확률이 많이 적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것은 항상 어렵고요. 일단 커제 구단도 일단 실리를 챙기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뒷문이 열린 곳은 왠지 막지 않으면 좀 몸이 꼬이거든요. 들어오는 게 정말 싫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조금 이쪽에 가깝게 갔잖아요. 네. 사실은 벽이 있는데 이렇게 가깝게 가는 건 좀 불만인데 아마 박정환 구단 생각은 이쪽에 흙이 뛰어나오는 수가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막혀 있다. 이쪽은 집이 안 된다고 아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두터움을 활용하려는 작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와서 날짜를 걸치지 않고 이쪽을 막는 것은 좀 많이 느린 선택입니다. 일단 흙이 실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이 간격도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생각에는 아마 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막았다가 흙이 하변이라도 오게 되면 백이 좀 모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력의 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좀 양날개, 즉 일단은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이거든요. 네. 백이 두든 반대로 이곳을 흙이 두든 굉장히 큰 자리긴 한데 일단 이쪽도 중요한 선택이고요. 이쪽이 정석대로 된다면 최근 들어서 좀 정석이 많이 안 나타나긴 합니다만 아, 이정석이요. 네, 좀 옛날에는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와졌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 흙이 좀 절대점의 느낌이죠. 예. 하지만 백도 이곳에 어깨 짚는 수가 있어서 뭐 일단 이런 식의 진행이 일반적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흙이 먼저 양날개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네. 흙이 선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흙이 먼저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만큼 백에게는 덤이 있기 때문에 한 박자 느린 출발이라도 백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늘 때 또 밀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배석으로는 또 밀 것 같아요. 지금 배석 같은 경우에는 상변이 왠지 좀 가치가
작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과거에서도 전혀 안 두어지던 수법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원래는 이쪽에 흙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나중에 백이 손을 뺐을 때 흙이 이쪽에 막는 것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요. 지금은 백이 이쪽으로 견제하는 수법이 있어서 이쪽 흙망에 벽이 없습니다. 아마 박정환 구단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흙이 마음 같아서는 이곳을 젖히고 싶은 마음이 뭐 이런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것은 백이 이곳을 빠지고 막을 때 끊어가서 이 싸움은 제 옛날부터 백이 유리한 싸움으로 좀 결론이 나 있었거든요. 네, 뭐 초중급자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알파고의 경우 종종 이쪽으로 넘겨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다투기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게 참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석이 약간 무의미해졌으니까요. 밀어갔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더 밀어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가면? 바로 손을 빼는 것은 이것은 조금 흙이 좀 두터운 자리입니다. 물론 백이 또 선수로 살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좀 웅크러들었거든요. 또 백이 이쪽으로 오는 자리가 좋지만 또 나중에 집으로 많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아, 끝내기 선수로 또 당하네요. 이걸 막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밀어서 여기까지 받아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흙이 젖힐 수 없을까요? 지금은 젖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는 것은 좀 백의 의도대로 좀 흘러가는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또 정상권 기사들의 경우 상대가 해달라는 주문을 웬만하면 좀 거스르려고 합니다. 일단 반발부터 생각을 하죠. 일단 역시 젖혀갔습니다. 자, 기다렸다는 듯이 끊어갑니다. 지금 끄는 수만으로 이렇게 뭐 흙의 넉점을 압박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중앙에 약점을 남기고 일단 약점을 남겨가면서 서서히 전투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정해져 있는데요. 백은 계속 움직이는 건가요? 일단은 움직이고 싶어요. 뻗어서요? 하지만 중앙으로 당장 느는 것은 네. 너무 다음 수가 보이나요? 이쪽을 젖혀 있는 네. 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살긴 살죠. 네, 이건 다시 두면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여기가 이미 연결이 된 느낌이거든요. 뭐 중앙으로 나와도 그렇고 아니면 이쪽으로 뛰어나와도 이 싸움은 별로 백이 내키지 않습니다. 백 혼자 좀 떠다니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쪽을 먼저 젖혀갈 것 같아요. 이쪽을 젖히는 것은 싸움에는 좀 불리해질 수 있지만 일단 집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곳을 흙이 뒀을 때와 비교하면 양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젖혀갑니다. 양 선수 끝내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네.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면 눈 뜨고 베이는 거잖아요. 눈물 나죠. 네, 아마 어떻게 보면은 프로 기사들이 한 집 두 집에 굉장히 민감한데 양 선수 끝내기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 기사들은 오히려 대마가 죽는 것보다 양 선수 끝내기를 놓치는 것이. 놓치는 것 혹은 실수로 까먹었을 때 당했을 때 네.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자, 흙은 그래도 여기 받아줘야겠죠? 네, 지금 뭐 흙이 이것을 두는 것이 축으로 잡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령 축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곳이 끊기는 게 굉장히 집으로 큽니다. 네. 애초에 협공한 의미가 많이 없어지죠. 이쪽은 일단 받아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어서 받는지 밑으로 넘어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밑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곳을 그냥 이어서 받는 것은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뒷맛이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하지만 이쪽으로 둔 수는 또 끊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커제 구단은 뭐 당장 끊는 수가 안 되고 나중에 끊는 수가 뭐 된다고 해도
버리면 별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2점을요? 네, 상황에 따라서요. 지금 당장은 끊었을 때 이렇게 붙이진 않습니다. 네, 실리로 아플 수 있겠죠. 일단 중앙의 약점보다는 우변의 실리를 염두에 둔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밀어가네요. 일단 2점 머리가 굉장히 아픈 자리지만 뭐 박정환 구단 생각은 이쪽일 때가 좀 백이 듣는 게 많다. 그러니까 뭐 상변 집이 뭐 2점을 잡으려는 것보다는 이쪽의 약점과 상변의 집이 나도 몇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 2텀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흑은 여기서 여기 당연히 위를 둘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되죠? 아, 을- 젖혀가는군요. 지금 당장 일단은 끊어지는 게 아프기 때문에 흑은 네.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도 이쪽으로 밀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끊는 수가 이곳을 넘어갔기 때문에 넉 점이 잡힐 우려도 있어서 함부로 끊어 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상변 쪽에 약점도 아직 있고요. 네, 상변에 끊기는 약점도 여전히 있죠. 네, 좀 그런 생각을 박정환 구단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좌상 모양이죠. 이 모양이 미는 수나 뭐 이쪽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집으로 굉장히 큰 집입니다만 이쪽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을 박정환 구단이 조금 좀 괴롭히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안 받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돼 있다고 가정하면 막히는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흙이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지금 젖히는 수는 끊어서 안 됩니다. 2점이 잡혀요. 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은 좀 중앙을 좀 두텁게 처리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흙은 도리가 없죠.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 굉장히 묵직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좀 두텁게 처리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속기기 전인 만큼 속기기 전의 경우는 조금 두텁게 두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엷은 바둑, 그러니까 뭐 집이 많고 좀 공격을 당하는 적당히 공격을 당하는 수준은 괜찮은데 바둑돌 자체가 좀 얇게 짜여지면 좀 약점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할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속기대국의 경우 좀 두텁게 처리하려는 프로기사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요. 약간 집이 부족한 느낌이라도 네. 이제 두텀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흔들어가기 좋다. 예를 들어 어제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도 집보다는 좀 더 두텀에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막혔습니다. 흙이 뻗지는 못했는데 머리 내밀 수는 없었을까요? 이쪽으로 흙이 나가는 것은 네. 백이 밀고 들어왔을 때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네. 이쪽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귀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일단 상변 집이 많이 없어졌고요. 네. 뭐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흙이 좀 곤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백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변 집을 지키는 수로 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변은 확실히 막혔습니다. 아, 이 2점 요석인 건가요? 당장 좀 버리기에는 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스코어가 한 번 바뀌었죠.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5대5에서 45대55. 커제 구단의 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스코어인데요. 일단 이 싸움 자체가 흙이 유리하다고 이제 국가대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상변 쪽의 집이 네. 여기 일단 작지는 않아요. 물론 박정환 구단의 의도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뭐 박정환 구단도 크게 불리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네. 뭐 조금 흐름이 나쁜 느낌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실리와 두터움에서 조금 두터움이 약하다기보다는 지금 이 싸움의 시작을
박정환 구단의 비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끌고 나옵니다.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백이 그렇게 나쁜 싸움이라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45대 55는 사실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승부처는 중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피해를 본다면 이득을 보는 쪽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마늘모노 둔수는 네, 이두 가지를 맛보기로 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쪽을 늘게 네. 되면 이쪽을 끊어서 석점을 잡겠다는 거고요. 이 한 수로 백이 좀 곤란하진 않을까요? 네, 뭐 이쪽을 받으면은 또 이쪽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넉점이 더 크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이쪽의 약점을 노리겠죠. 일단 끊기는 약점이 좀 커제 구단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뭐 바로 끊는 수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좀 버려서 별게 없긴 합니다만 오히려 소탐 대실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이쪽에 백돌이 좀 놓인다면 이런 식으로 치받아 갈 수도 있어요. 아, 이쪽을 받으면 이제는 네. 넉점을 잡을 수 있지 이건 않습니까? 크게 잡죠. 아마 이런 식으로 박정환 구단은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흑이 입구자로 맛보기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백도 같은 행마로 대응합니다. 네, 백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맛보기 네. 아니냐. 이쪽으로 치받아 가는 수도 있고 이쪽 살리는 수 두 가지가 나의 맛보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제 구단 입장에서 이쪽을 끊어야죠. 지금 이쪽을 받는 것은 아주 이상합니다. 기세에 밀리는 것 같죠? 네, 또 백이 또 이쪽으로 살려버리면 네. 반대로 이 흑도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커제 구단 입장에서 내키지 않은 진행일 겁니다. 일단은 커제 구단이 먼저 수확을 거뒀습니다. 세 점은 꼼짝없이 잡히게 됐고요. 일단은 세 점이 6집 네. 작은 자리는 아닙니다만 또 나중에 백이 이쪽 단수 쳐서 버리게 되면 또 이쪽에 두텀 좀 그냥 남아있거든요. 물론 맨 처음에 막힌 두텀에 비하면 흑도 어느 정도 머리를 내민 형태긴 합니다만 네. 석점이 아주 큰 수확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움직여 싸운다면 아니 넉점을 얻게 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초반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다리던 수순입니다. 흑이 4점을 다 살리면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네. 식으로 뒀을 때 먼저는 들여다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이곳을 전수를 하나 당해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좀 두 집 내고 사는 모양이 좀 흑입장에서 내키지 않고요. 네. 백이 좀 두텀을 얻어서 이것도 백이 불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넉점을 버리는 선택이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되젖히면 안 될까요? 2단으로요? 여기요. 네. 이곳을 두면요. 일단 단수 치고 그냥 늘어버리나요? 네 그냥 늘어버리죠. 그러면 이것과 축 네. 양쪽이 맛보기가 되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쪽이 끊어진 만큼 여기 약점이 좀 흑집이 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나중에 활용당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럴 바에는 그냥 늘어서 버리는 것이 끊어서 어차피 백은 잡아야 되는데요. 네. 추후에 이쪽을 붙이는 뒷맛이나 그냥 밀어가더라도 끊는 맛이 좀 남아있죠. 굳이 이걸 끊겨놓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싹싹하게 4점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은 서로 돌을 잡으면서 좀 정리가 됐거든요. 바꿔치기가 된 거네요. 일종의 적절한 타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가기 전에 단수 한 방, 기분 좋은 단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코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네. 백이 잡은 모양이 좀 더 집으로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4점에다가 그 주위의 공배들이 다 집이 됐고요. 지금 상변이 한 30집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아마 딱 그 정도, 30집 네. 정도인데 백이 잡은 것도 20집이 넘거든요. 지금 우상귀가 20집은 무조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흑의 모양과 백의 좌변 모양을 비교하면 백의 좌변 모양이 더 넓어 보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백이 많이 유리하다 혹은 뭐 백의 우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백을 좀 잡고 싶습니다. 네, 역시 스코어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미세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기분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박정환 선수의 마늘모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행마였던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마늘모를 두면서 이쪽에 끊는 수와 이쪽을 맛보기로 한 것. 일반적으로는 여기 느는 선택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늘었을 때는 치받는 수가 조금 약해집니다. 이 넉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마늘모로 이 넉점을 잡은 선택, 그러니까 이 수의 조음으로 인해서 백이 좀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부터 중요하게 크게 봤던 하변 쪽에 백이 먼저 선착을 한 것도 좀 기분 좋은 느낌이고요. 그렇네요. 초반으로 본다면 마지막 남은 큰 자리를 백이 차지했습니다. 역시 일단 차분하게 받아두네요. 박정환 구단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한 칸 뛰는 수가 좀 커 보이네요. 이쪽일 때가. 그렇네요. 좀 눌러놓고 나니까 커 보이네요. 네, 이쪽을 이제는 뛰어 들어가는 수도 네. 뭐 당장은 절대 둘 리가 없습니다만 추후에 굉장히 큰 자리로 이쪽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좀 두 기사의 좀 생각이 충돌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흑이 한 점을 움직일까요? 아니면 뭐 하변 쪽 큰 곳으로 갈까요? 예. 일단은 하변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흑이 이런 곳으로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삭감하는 급소 자리인데요. 또 백이 이쪽으로 벌리는 것도 집으로 굉장히 커요. 이수가 없을 때. 그렇죠. 일단은 진영을 넓게 벌려놓는 것이 커 보이죠. 일단 이쪽에 집이 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집균형이 백 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수는 상대에 대한 견제지 흑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이 흑이 많은 형세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둑의 경우 두툼과 실리를 좀 나누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흑이 조금 더 두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변 한 점 외롭지 않을까요? 좌변 한 점을 이제 공격을 갔을 때 네. 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흑의 두터움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네. 이곳으로 머리를 올린 수로 인해서 이쪽에 선수 교환이 조금 있죠. 네. 전체적으로 흑돌이 약한 돌이 이 한 점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전체적으로 흑이 신경 쓸 곳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흑이 좀 두텁고 백이 집이 좀 많다.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좀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순식간에 변화가 빠르네요. 어쨌든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 네, 국가대표팀이 역시 민감하게 네.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을 대고 스코어로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백이 침투를 합니다. 삭감이 아니라 아예 침투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눈목자 모양이 약간의 단점인데요. 네. 한 칸을 더 지켜서 집을 더 멀리 차지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흑이 공격을 갔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 먼저 물어보고요. 먼저 두고요. 뭐 흑이 이것으로 이쪽 나오는 것은 뚫어서 백이 만족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그리고, 붙이는 게 네. 맥점이에요. 받아주면 이곳을 먼저 치봤고요. 있고요. 지금은 여기를 맞게 되면 여기를 단수 치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흑은 이곳을 그냥 있는 게 정수입니다. 네.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뛰어나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반의 정석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이 삭감하기 아주 좋은 형태죠. 그래서 이 한 점이 공격이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돌이 놓이면서 네. 타기가 될 것을 알고 국가대표팀이 60점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흙이 귀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귀를 지키는 게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V자로요?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네. 이게 이 자리로 왔을 때 공격을 잘 안 당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곳을 치받기도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일단 너무 백이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해 나갔을 때 공격이 될 모양이 아니거든요. 좀 백의 침투에 흙의 응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초반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 박정환 구단 흐름이 좋습니다. 과연 커제 구단 다음 수를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요? 네, 오늘 빅매치입니다. 하세베 한중일 바둑 쟁패전 결승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대 중국의 커제 구단의 대결. 마지막 수는 백이 우하기 쪽에 침투를 한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흙이 굉장히 두텁긴 하지만 귀의 약점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자, 바로 손을 대긴 역시 어려웠나 봅니다. 네, 모르면 손 빼라라는 격언은 항상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선택은 굉장히 정확했다고 봅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 먼저 타개가 당하고요. 그 다음에 침투를 하면 백이 한 점을 쉽게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미 결정을 짓고 나면 백이 팽말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박정환 구단도 손을 빼네요. 사실은 이쪽 백도 일대가 한 점이 쉽게 죽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뺀 것도 굉장히 큰 자리고요. 또 이 돌의 의미는 추후에 백이 오히려 이쪽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공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 선수가 있어서. 하지만 은연중에 이쪽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쪽 타개에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 만큼 흙이 엷어진다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두 칸 벌린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여기서 흙이 하변을 붙여가며 넘어갈 수는 있잖아요. 이거요. 너무 옹졸한가요?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고 싶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그냥 백이 이쪽으로 그냥 띄워두기만 해도요. 네. 이쪽 농 집으로는 빛봐도 이쪽과 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네. 이제 오히려 백집이 더 많이 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백이 이쪽을 먼저 괴롭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집과 이쪽 집은 한 10집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덤에다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것은 백이 아주 알기 쉽게 이기는 바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을 붙이는 수가 또 근래 들어 좀 많이 나오는 수법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배석에선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백이 막아둔다면 이렇게 두는 건 아주 이상합니다. 이쪽 집만 지켜주고 이쪽은 별 이득이 없죠. 네, 집이 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백은 여기 받아둘 것 같아요. 다음 수가 특별한 수, 그러니까 뭐 끊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끊는다고 여기가 수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초반 같았으면 늘거나 다시 젖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곳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늘지는 않을 겁니다. 역시 끊어갑니다. 이렇게 막 끊겼을 때 참 어려워요. 단수를 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뻗는 게 더 나을지. 지금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곳을 단수 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단수니까 늘겠죠? 늘어야 되는데 네. 이쪽을 막기만 해도 좀 알기 쉬운 변화죠. 이렇게 잡아주면 고마운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중앙에 먼저 두기 때문에 이 한 점 잡으면 물론 귀는 흙에 집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좀 포인트가 두터움이 중요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한 점과 이 한 점이 좀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잡히게 되면 오히려 흑이 좀 도망가야 되는 형태가 돼요. 아마 이런 선택은 안 할 겁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자리에서는 당장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뭐 불가능한 수는 아닌데요. 이렇게만 돼도 사실은 흑이 별게 없거든요. 끊고 귀를 그래도 이수는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요. 뭐 당장 단수 치고 장문도 있고요. 네. 이쪽도 백이 먼저 붙여가며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잘 안 되고요. 그냥 잡는 게 흑 입장에서 두터운 선택이기 때문에 굳이 백이 이쪽을 단수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의 다음 수에 따라 형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그 10분이 주어지는 시간 한두 번은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착점이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부분 한국에서 진행된다면 당연히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가끔 좀 진행이 좀 인터넷 사정상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뭐 시간을 뭐 3분, 5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시간으로 1분 정도는 좀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초반은 네.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바둑 내용도 제 생각에는 백이 굉장히 잘 두고 있고요. 뭐 흐름 자체도 뭐 박정환 구단이 싫어하는 바둑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박정환 구단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떤 식의 진행도 뭐 잘 처리합니다만 아무래도 공격하는 흐름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좀 타개하는 흐름 이런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 밑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지금 당장 흑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만 해두고 다시 손을 빼는군요. 그러면 이 교환이 과연 득이 있는 건가요? 그냥 응수타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커제 구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굳이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나중에 흑이 급할 때 단수를 칠 수 있다는 점, 네. 또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빠져서 기회를 살 수도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좀 내포를 했고요. 물론 백이 먼저 왔을 땐 좀 집으로 손해기 때문에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교환이 나중에 싸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눌러가는 것으로 봐서는 이 한 점을 좀 크게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좀 흑의 모양을 만들고 싶은 커제 구단의 생각인 만큼 이쪽 교환을 상황에 따라 쓰겠다. 나중에는 따르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눌러갈 텐데요. 눌러가면 백 답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곳을 두 칸을 벌리면서 네. 이미 예견된 결과긴 한데요. 이쪽으로 붙여갔을 때 일단은 끼워 있는 게 보통이겠죠. 늘고요. 있나요? 늘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늘면 여기서 한번 붙여보고 싶네요. 만약에 이걸 잡는다면 그럼 또 중앙이 얘기가 달라지겠어요? 조금 엷은 모양이 생기죠. 네. 단수 쳤을 때 좀 모양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중앙으로 이어서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좀 중앙에 좀 신경을 쓰고 싶은 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단수 하나 쳐져 있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 멀리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좀 은은한 두터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가장 먼저 앞서 있는 돌이 그 단수 친 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중앙에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치받아 버리네요. 이곳을 치받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게 좀 이득인가요? 일단 흙은 막아야 됩니다. 네. 이곳을 젖힐 때 그때 이쪽을 끊는 선택은 네. 글쎄요. 그래도 이것은 흙이 뚫리는 조금 네. 대가를 얻은 것 같거든요. 이런 선택보다는 이쪽을 젖히고요. 아, 귀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네. 뒀을 때 아까 붙인 모양이랑 좀 흡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런 흙이 중앙으로 이어서 중앙 싸움에 좀 도움이 되는 것보다 흙이 이쪽으로 있게 해서 단수를 쳤을 때 이제는 좀 단수 치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네 그렇죠. 아까 먼저 끼어 이으면 확실히 끼어 있는 건 좀 별로였겠네요. 이쪽으로 치받았을 때 네. 흙이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 먼저 끼워 이었다면 재차 막히는군요. 네, 약간 좀 흙이 좀 두터운 모양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반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러면 백이 못 살아 있죠.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꼼꼼함이 박정환 구단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정상권 기사들은 웬만하면 다 꼼꼼하지만 그 중에서도 박정환 구단의 섬세함은 좀 특출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성적을 잘 내고 천재형 기사에게는 항상 경솔함이 따라다니는 편인데 박정환 구단은 그런 면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경솔하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네. 없고 실제로 저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역시 그런 만큼 박정환 구단이 좀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후반부에 들어서 이렇게 확 밀어붙이고 막 이세돌 구단처럼 화려한 느낌보다는 좋아진 바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은 좀 박정환 구단만한 기사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리의 달인이죠. 아, 이 한 점을 나가요? 그냥 포기하는 것은 중앙에 백이 머리를 내미는 게 별로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보통 이렇게 끊는 모양이 되면 당연히 버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네, 특수한 상황인 건가요? 약간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네. 이렇게 뒀을 때 일단 끊는 수법들이 있어서 당장 흙이 뭐 막히진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살겠죠. 그랬을 때 뭐 백이 밀어주면 또 흙이 이쪽으로 나아가면서 일단 이쪽에 집을 많이 짓겠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쪽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나가지 않고요. 그냥 늘었다면 백이 한 점을 잡았겠죠. 이 자체로 이 두 점은 없습니다만 이 자체로 좀 백이 좀 중앙으로 힘을 낸다라고 본 것 같아요. 커제 구단은. 그래서 느는 것보다는 한 점을 잡아서 집을 짓는 좀 더 폭을 넓게 키우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백도 이을 수밖에 없겠죠. 네, 백은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네. 글쎄요, 이런 식의 진행 제 느낌으로는 백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백이 우변만 보면요. 완성이 된 거죠. 네, 우변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네. 오히려 흙이 걱정을 해야 되죠. 흙이 손을 빼면 백이 역으로 두게 되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이 초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쪽일 때 흙의 두터움이 좀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물론 이쪽에 한번 손을 뺐고요. 뭐 이쪽에 두터움을 얻은 건 있습니다만 이쪽이 쉽게 무너진 게 흙 입장에서는 좀 내키지 않습니다.
일단 넉점을 잡은 것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상변 일대가 네. 우상이죠. 우상 일대가 한 22집 가까이 됩니다. 덤까지 더하게 되면 위에 상변 흙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백의 좌변 모양과 흙의 우화 모양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우변 쪽은 흑백 모두 비슷하니까요. 근데 그걸 또 그쪽으로 흙을 치나요? 신기하네요. 이것도 산 거죠? 네, 지금 추후에 백이 붙이는 게 사실은 급소거든요. 네. 하지만 이쪽을 잇는다면 나중에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요. 흙이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때도 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둬서 네. 이것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집으로 약간 더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끊어도 이쪽을 끊는 네. 수요. 끊는 수도 이렇게 받아만 주면 네, 수가 나겠죠. 이렇게 네. 되면 잡힙니다만 괜히 끊었다가 네, 뭐 집으로 대궐을 지어줄 수 있겠네요. 집으로 흙집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 모양은 그냥 나중에 끝내기 할 때 백이 젖히고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이 백 모양은 이쪽 나가는 수와 이쪽에 사는 수를 맛보기로 살아 있고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글쎄 이 교환이 좀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흙에 2점을 버리면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무조건 살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네, 밀어붙이네요. 이런 식으로 밀고 가면서 네. 좀 확실히 좀 두터워졌죠. 그리고 이도를 좀 공격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잡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잡으러 가는 척하면서 이쪽과 이쪽의 집을 좀 짓겠다가 박정환 구단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좌변집을 계속 이어서 고수하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집을 짓겠다라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사실은 좌변 쪽이 네. 집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원래 하나 활용을 당한 상태에서 이쪽일 때는 기껏해 10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10집을 포기해서 이 2텀을 얻는 게 더 나은 대가다. 그러니까 나은 판단이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미생이 되기 때문에 더 대가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흙은 결국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흙이 이건 못 받겠죠? 글쎄요. 손을 뺄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살려면 이쪽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곳을 당하면요. 일단 너무 기분이 나쁜가요? 네, 오히려 이 넉점을 안 잡으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 넉점이 잡힐 그러네요.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변에 그걸 맞으면 애써 지어놓은 우변의 세력이 약간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은 다 모든 돌만 살리기만 하면 거의 무조건 이기는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쪽이 곧맞지 않습니까? 함부로 공격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받는 게 받고도 흙이 안 잡힐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버리고 두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중앙 쪽에 당하게 되고요. 다시 또 틀어막히면 좀 중앙에 흙이 두터워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싫다면 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나와 끊기는 뒷맛이 있다 라고 커제 구단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깔끔하게 잡히진 않는다. 아예 박정환 구단은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무리하게 2점을 잡아서 뒷맛이 나쁜 것보다는 이 좌변의 흑도를 확실히 못 살게 해서 2개를 잘 요리해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 가지. 일단 흙이 당장 이쪽을 손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백의 다음 수는 당연히 이쪽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 한 점이 살아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도망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잡겠다는 거예요.
뒷맛을 움직이면 이쪽에 신경이 쓰이지 않느냐. 뭐 지금 나와 끊는다면 오히려 반대로 화를 내면서 이쪽은 괜찮으냐라고 물을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곰말을 흔들면서 공격을 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도를 잡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두어지고 있는 수들 자체가 다 끝내기로서 집의 가치가 좀 있는 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백이 이쪽을 잡게 되면 아까 집이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는 흐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흐름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박정환 구단 30초의 초읽기 바둑이지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질 않고 있고요. 사실은 박정환 구단이 이제 커제 구단한테 2연패를 당하고 네. 그리고 12연승 중이잖아요. 네. 12연승 중에서 나온 본선 대국들을 대부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커제 구단에서 지고 나서 약간 각성한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바둑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흙은 타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은 좀 따끈따끈한 세계 타이틀 보유자예요. 그렇죠. 지금 공교롭게도 둘 다 중국 주체 기전이긴 합니다만 네. 시나오베와 몽백합베의 지금 주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직 타이틀 홀더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기사한테 그 타이틀이 없다고 해서 뭐 한중 1인자라는 이름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타이틀 홀더의 대결이라는 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주도권은 박정환 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의 정리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붙인 만큼 흙은 이쪽을 늘어둬야 되고요. 여기서 다음 수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이쪽은 당장 끊는다고 큰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금 신경은 쓰이는 부분이라서 네. 그렇다고 백이 당장 있기는 좀 느려 보이는데요. 네, 이걸 잊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점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가 중반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백의 지금 포인트는 이 두 점을 얼마나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괜히 마음이 급해서 2점 언제 잡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붙여가는 게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한 수입니다. 이쪽에 약점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늘었을 때 젖혀가는 뒷맛이 조금 있거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젖힌다면 그럼 뚫리죠? 네, 이거는 네. 백의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끊는다. 이쪽으로 끊었을 때 네. 흙이 빠지는 수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끊는다면 이곳으로 반대로 이 두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것을 그걸 먼저 해놓기에는 이쪽을 두면 안 흙이 따내주겠죠? 있겠죠. 이런 식의 생각을 그리고 있나요? 다시 틀어막고요. 이쪽을 드러내고요. 돌려쳐서 넘어가면 아직도 못 살았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별다른 탈은 없네요. 네, 별다른 탈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흙에 먼저 밀어놓는 싸움도 있고요. 조금 복잡한데요. 네. 다만
두 기사 모두 30초 대국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수를 그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완전히 후퇴를 했네요. 이거는 조금 백쪽이 많이 이득을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쪽 급소를 하나 이쪽을 이었을 때 흑이 이것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붙여가면서 아직도 미생이에요. 이렇게 쌍립자리는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조금 커제 구단의 선택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러나서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아니거든요. 이 바둑은 이거 산다고 이기는 바둑이 아닙니다. 물론 어제는 유리했기 때문에 잘 정리한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약간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뭔가 지금 인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스코어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승률이 오히려 올라갔고요. 그만큼 지금 흑이 괴롭다는 뜻이 되겠어요? 네, 지금 진행이 흑이 좀 잘못됐다라고 국가대표팀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 생각에도 일단 한눈에 봐도 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이곳을 먼저 붙여놓은 상태에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죠. 흑이 얻은 대가는 요 한 점입니다. 반대로 백은 먼저 들어왔던 흑토를 그냥 알기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물론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쪽에 흑집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백집이 늘어나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쪽 지역도 아주 깔끔하게 좀 집이 났어요. 나중에 한 칸 뛰어 들어오는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틀어 막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집 이상은 네. 확실히 낮죠. 그리고 여기도 25집가량. 이쪽까지 합치면 40집이 넘는 집인데요. 과연 이쪽 일대에서 흑이 40집이 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백이 뻗었을 때 흑은 아직도 도망가야 합니다. 아, 이걸 바로 해놓는군요. 단수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하나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 젖히는 타이밍을 주기가 싫었나 보죠. 박정환 구단 생각은 이쪽을 늘었을 때 바로 둔다는 뜻이에요. 이걸 바로 두겠죠, 당연히 흑도. 네. 이 끝내기가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이거 살긴 사는 건가요? 일단 중앙으로 나가서 이쪽 약점 때문에 살게 되고요. 네. 진짜 독하게 잡으러 가는 거는 늘어서 잘 안 되겠군요. 일단 이건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지키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이쪽 단수를 하나 당해도 다시 끊을 수가 있는 건가요? 끊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냥 밀어가도 결국 받아야 하니까. 이쪽을 받으면 네. 또 이쪽은 다 양쪽 다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에 흑집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쪽이 깔끔해져서 이걸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집에 아주 민감한 박정환 구단다운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수 맞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박정환 구단만의 생각이 있겠죠. 사실은 바둑이 좋으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기기만 한다면 다 모든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바둑은 약간 결과론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 시점에서 백의 형세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알기 쉽게 밀어가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둑이 좋지 않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지금 형세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에 이치리키리오 선수가 뒀을 때 박정환 구단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쉽게 물어나면서 아주 깔끔하게 이겼었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무게감은 좀 다릅니다. 이치리키리오 선수와 비교했을 때 커제 구단은 훨씬 흔들기에 좀 능숙하고요. 그렇죠. 바둑이 지금 백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흑은 좌변 쪽 뛰어들면서 실리로 따라 잡으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아까에 비해서는 사실은 큰 강력함이 없는 것이 이쪽에 백이 좀 단단해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처리해도 깔끔하고요. 뭐 설령 이쪽에 붙이는 수, 좀 분리할 때 많이 쓰는 수법이죠. 네. 이것으로 사실은 패가 납니다. 패가 나는 부분 좀 신경 쓰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어도 여기 중앙집이 좀 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박정환 구단이 이 스코어 그대로 끌고 가줬으면 좋겠네요. 빠지는 수도 정교하네요. 지금 흙이 붙이는 수가 단수 쳐서 안 되거든요. 네. 이쪽 잡는 거와 이쪽 하나 잡아내는 게 맛보기죠. 그러면 이제 뭐 커제 구단 이쪽을 이어야 됩니다. 뭐 이럴 때 밀고 틀어나가게 돼서 맞게 되면은 뭐 깔끔하게 집이 났죠. 네. 이것을 안 했다면 흙이 나중에 반대로 이쪽을 젖히는 끝내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선수 교환을 하면서 일단 그 수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의 백집은 한 13, 4집 가량은 확실히 낮습니다. 역시 2점은 잡혔다고 인정을 했고요. 거제 구단은 방향을 틀어서 하중앙 쪽에 집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부처간 수는 참 묘한 자리네요. 어떻게 보면 일견 한눈에는 이쪽을 보면 악수같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커제 구단 이쪽 붙였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의 진행을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일감은 여기 두면 흙이 어떻게 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깨지는 건 비할 바가 못 되죠. 뭐 이쪽으로 느는 수만 안 정도라면 난다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박정환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의 일감은 일단은 이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겁니다. 거제 구단이 묘한 곳을 두어봤습니다. 자, 지금 불리한 거제 구단 입장으로서는 이제 흔들기가 들어갈 텐데요. 과연 박정환 구단 어떻게 받아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 결승전은 단판으로 치러집니다. 일단 커제 구단이 중앙을 붙여가면서 네. 조금 흔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수법이 나올 때는 두는 쪽이 불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커제 구단도 본인의 바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스코어상으로도 볼 수 있듯이 65대 35입니다. 일단은 집을 지켜두네요. 이런 식의 진행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이어서 백이 이겼어요, 이거는. 이렇게 집이 나게 되면은 백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 늘어서 담아가도 흙이 집이 부족한가요? 네, 그리고 이쪽을 그냥 받아주지도 않고 이쪽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을 때는 양단수가 되죠. 네. 이런 식의 진행 때문에 막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뭔가 다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그곳을 끼워가네요. 네, 이 수의 의미는 네. 이쪽을 단수 치면 이쪽을 늘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주 깔끔하게 중앙이 틀어막혔죠. 네. 이거는 백이 이상합니다. 백집도 깎였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바로 단수 치면요. 반대로 이쪽을 늘어서 백이 갇히네요. 이거는 백이 잡혔습니다. 예. 이런 노림 갖고 끼운 거예요.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응수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커제 구단이 흔들어 가기는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단수를 칩니다. 일단 뒤로 물러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아마 자, 지금 스코어가 바뀌었죠. 박정환 구단 내려갔습니다. 다시 5대 5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 판단이 정확하다면 네. 이수가 실수로 보이거든요. 백이 중앙 쪽으로 나갔다면 흑의 다음 수가 사실 잘 안 보였거든요. 별다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끼움수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끼움수를 좀 생각 못한 것인지 아니면 끼움수에 대처를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군요. 하변을 버리는 건가요? 글쎄요, 하변을 그냥 버리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끊겨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이 싸움 이 싸움을 생각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 투싸움이 만만치 않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싸움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조금 확실히 유리하던 흐름에서 약간 흐름이 좀 뒤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커제 구단이 좀 묘한 것이 이쪽을 안 이어뒀어요. 이것은 그렇네요. 나중에 이쪽을 공격할 때 혹시 이쪽을 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0초 안에 굉장히 많은 꿍꿍이를 가지고 네. 흔들어 갑니다. 역시 커제 구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괜히 커제가 아니죠. 자, 수상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대회,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이면은 어느 한쪽이 착각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직선적인 수익기는 사실은 쉬운 판단이거든요. 프로기사들한테. 하지만 30초 초읽기이기 때문에 두 기사 모두 정확한 수읽기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30초를 준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수읽기를 할 두 사람이지만 네. 그렇다고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완벽할 순 없죠. 근데 수가 좀 백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쪽 싸움은 일단 100은 이어야죠. 그리고 그러면- 젖혀가겠죠? 이쪽을 젖혀갔을 때 이 모양이 이쪽을 이었을 때 이쪽을 젖히는 것은 이건 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이것으로 백이 한 수가 빠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흑은 치중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치중을 가죠. 네. 이때 그냥 단수치고 그냥 메워가는 것은 오히려 흑이 한 수가 빠릅니다. 근데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늘게 되면 이쪽을 그냥 메워가면 한 수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젖힘으로 수가 늘었어요. 한 수가 늘어났죠. 네. 바로 메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은 아마 젖혀야 되겠어요? 이것으로 막아서 패를 하자는 얘기 같아요. 예. 2패. 일단 대형패의 모양인데요. 백이 좀 두터운 모양이긴 합니다만 이쪽에 좀 복잡한 싸움입니다. 이쪽으로 흑이 먹이치는 수는 이쪽을 놓치는 수가 있어서 어차피 패가 되는 거죠? 네, 패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이 패는 흑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패입니다. 이 패를 백도 엄청난 부담이고요. 흑이 이 패를 진다면은 이쪽 집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양쪽의 부담이 큰 천지대패의 모양입니다. 지금 중앙흑이요. 아직 못 살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 흑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일단 팩감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네. 약간 이 판단이 30초 안에 하기엔 조금 어려운 진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커제 구단이 지금 흔들어 가면서 좀 반전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 수익기가 더 정확한지 좀 그냥 그렇죠. 이곳을 젖히면 흑이 혹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꼬부린 수는 아주 정확한 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흙이 뭐 지금 망담 이거도 똑같은 맥락이 되죠. 네. 하변 쪽 수상자는 이제 결과가 뻔한 거죠? 일단 패의 형태입니다. 네. 일단 패의 형태인데 중앙을 어떻게 건드려 갈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흙은 팩감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흙에는 근데 이쪽 팩감이 좀 있어요. 아, 이게- 그것도 다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아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백도 굉장한 이득을 패로 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쪽도 꽤 수가 많아요. 잡으면 집으로 좀 크거든요. 네. 꽤 40집, 늘어나네요. 40집 이상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이 계산을 30초 안에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조금 눈치 싸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변을 보류하고 먼저 중앙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것은 만약에 흙이 받아준다면 네. 이러면 백도 뭐 든든하죠. 바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예. 패를 했을 때 팩감이 이쪽에 다 됩니다. 이쪽으로 팩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아까 이거는 팩감이 아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두 기사 모두 정확한 수익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곳을 한 칸 뗀 수는 네, 이걸 선수하고 손을 빼겠다는 생각인가요? 지금 이제 나가는 게 선수입니다. 백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네, 받았죠. 자, 여기서 흙이 움직이는 순간 팩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곳을 뛸 수는 없네요. 이곳을 뛰는 것은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예. 바로 치받고 끼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 연결되는 행마도 아니군요. 네, 박정환 구단은 이쪽을 패를 하기에 앞서서 이쪽을 선수로 좀 이쪽을 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백이 이쪽을 이으면 이쪽이 백돌이 잡힙니다. 하지만 이쪽을 잡으면 오히려 이 바꿔치기는 백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먼저 이쪽 선수의 활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커제 구단도 다른 선택을 해야 네. 됩니다. 한 칸 뛰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일단 선수를 해놨다는 건 자, 일단 박정환 구단 스코어가 약간 올라갔고요. 지금 늘었다는 건 하변을 가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쪽을 잡아야죠. 네. 이제는 흙이 두면 잡았습니다. 근데 이쪽을 치받으면 자, 이제는 하변은 흙이 대성공을 거뒀지만 중앙 쪽의 승부입니다. 이으면 있는 것은 끼워서 잘 안 되고요. 찝어서요. 예, 찝는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잡았습니다. 바꿔치기가 되는 건가요? 이 바꿔치기 물론 개수로 치면 좌변이 훨씬 크지만 하변은 흙이 백집을 다 깨고 잡은 거니까요. 셈을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잡히고 얘기가 될까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목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치봤고요. 흙이 도망갔을 때 끊어서 잡게 되면요. 이쪽일 때가 16개, 17, 34, 40, 41 이쪽도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라서 이쪽이 60집이 넘습니다. 총 100집이 대략 90집가량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40집. 말이 안 되거든요. 이쪽이 잡히면 그냥 백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커제 구단이 다른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흙은 우변과 엮으려고 하겠네요. 네, 그거밖에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은 이쪽도 잡고 이쪽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은 이제 이 돌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만 잡으면 100% 이깁니다. 계속 하변을 뭔가 두는 걸로 봐서는 약간의 뒷맛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흙이 너무 잡게 되면요. 이것으로 다시 또 수가 납니다. 패도 안 나고 잡으려면 이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반대로 잡혔어요. 그냥 메우면 그렇네요. 네, 이 모양은 잡혔습니다. 이 모양은 그냥 수가 빨라요. 여기가 한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럼 흙이 늘어야 되겠고요. 네, 흙은 이쪽을 당연히 빠져서 둬야 되고요. 이곳을 이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 쪽에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앙 쪽에 조금 이득을 보려는 예. 박정환 구단의 이제 수순이에요.
일단은 잡으러 가면 한눈에는 흙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럼 흙은 여기서 호구를 친다든지 하지 않고 우변부터 좀 건드려 가야 될까요? 네, 우변을 네, 이제 반대로 이쪽 우변을 네. 흙이 잡게 된다면 오히려 흙의 승리죠. 우변과 하변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일대를 좀 선수로 해서 그렇죠. 이쪽에 있는 수를 걸로? 좀 득을 보게 네. 뭐 이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일단 흙의 문제는 이쪽 수순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백이 끊어졌을 때 백이 한 번 더 두면 몇 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수상전을 하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70대 30.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흙이 우변을 잡기도 또 좌변을 살리기도 어렵다는 뜻이 되겠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정확한 수순이네요. 마늘모로 두게 되면은 이쪽이 좀 더 신경이 쓰이니까 이쪽을 먼저 밀어갔어요. 만약에 흙이 이쪽을 틀어서 잡으러 끊으려고 갔다면 했다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이쪽 수상전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도 다 굉장히 자충이 되어 있겠네요. 좋은 수로 보이네요. 일단 흙이 이쪽에 하나 선수한 게 답니다. 이제는 중앙 여기서 승부 갈리겠습니다. 최초의 승부처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수상전을 해야 하는데 일단 좌변의 흙은 수를 세기 좀 쉬울까요? 남은 수 세기요? 좌변 모양은 백이 먼저 뒀을 때 네. 하나, 둘, 셋, 네 수거든요. 내수요. 네 수. 그러면 흙은 지금 중앙 쪽 천원 근처에 있는 돌을 끊어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네, 다음 수는 일단 끊는 수인데요. 예. 일단 여기서 뭐 이쪽 단수 치는 수 같은 건 이쪽이 안 잡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두는 게 일단 보통이고요.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두면 큰일 납니다. 이걸 두고요. 이건 흙이 바라던 바가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네. 네, 이쪽을 두는 수.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틀어막아 가면 이거는 그래도 이쪽을 좀 단수를 치죠. 네. 그러면 다섯 수로 늘어납니다. 네, 백이 다섯 수입니다. 예. 마늘모가 있겠네요. 지금 국가대표 스코어를 봐도 그렇고요. 수를 읽어봐도 그렇고요. 지금은 백이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커제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 하변 일대의 전투를 박정환 구단이 잘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마늘모가 두어졌습니다. 네, 여기서는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요.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어요. 이곳이 못 끝나요? 쭉쭉 나가다 보면요. 단수가 되죠.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이쪽 일대 승부수,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연결지어서 수를 내려는 커제 구단의 승부수를 네. 박정환 구단이 정확한 수익기로 이겨내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 막은 수를 커제 구단이 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진행이라면 백이 이쪽을 밀고요.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돌이 좀 놓이는 위치가 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한 수 차이가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그 상황이라면 이쪽을 하나 꼬부려 두고요. 호구 칠 때 마늘모를 둔다면 반대로 좀 이것도 좀 복잡한 싸움이긴 합니다만 아까보다는 백이 훨씬 좀 불리한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쪽을 밀어가는 수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아요. 밀어가면서 이쪽을 바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마늘모가 더 빛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는 이거 받으면 큰일 나죠. 근데 무조건 이쪽을 받아야 됩니다. 이쪽 일대를 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거는 네, 집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크거든요.
자, 지금은 어느 정도 결판이 난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 90대 10입니다. 90대 10은 거의 뒤집히지 않겠죠. 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인데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흙이 완벽하게 잡혔어요. 네, 이제 와서는 뭐 이걸 잡는 건 뭐 큰 끝내기긴 하지만 글쎄요, 집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쪽이 65집, 이쪽이 또 100이 먼저 끊는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집으로 말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자, 물론 흙도 흔들기를 하면서 하변에서 수확을 거뒀고 중앙에서도 약간 어렵게 풀어가도록 노력을 했지만 박정환 구단의 수일기가 빛났습니다. 끼움수, 사실은 이곳을 붙이고 끼움수는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사실 딱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약간 심상치 않았죠. 네, 분명히 조짐이 좀 이상했거든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버리는 굉장히 과감한 판단이었어요. 사실은 좋은 바둑, 그러니까 형세가 좋은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감당하면서 둔다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30초였기 때문에 뭐 수익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좀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좌변 흑도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커제 구단의 백기를 기다릴 시간만 된 것 같은데요.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좌변의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잡는 정도로는 계산이 안 맞고요. 역시 초반부터 좋았던 흐름을 박정환 구단이 잘 지켜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커제 구단의 패착이라면 이쪽이 좀 지나치게 물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몸을 사렸어요. 평소에 커제 구단의 느낌이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물러나서 이긴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확실히 이쪽에서 좀 주도권을 잡고, 물론 붙이고 끼움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행마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흑이 이기는 그림은 잘 안 그려졌거든요. 이걸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잘 뒀기 때문에 커제 구단도 좀 뒤로 물러난 느낌이 있습니다만 뭐 커제 구단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제 구단이 어제 승리도 그렇고 이겼지만 완승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사실 어제부터 약간의 조짐이 좀 보였죠. 네. 어떻게 보면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 상당히 좋은 바둑이었는데 그런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뭐 그걸 떠나서 박정환 구단은 정말 잘 둔 바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라고 부를 수가 거의 없었어요. 뭐 그나마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둔 것이 이쪽을 둔 수, 네. 이쪽을 뒀다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뒀어도 됐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뭐 이쪽부터 처리도 뭐 굉장히 섬세하고 깔끔했어요. 100의 수순만 본다면 이게 속기 바둑인지 아니면 시간이 길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좀 정확한 수순이 많았고요. 반대로 커제 구단은 좀 약간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선택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박정환 구단이 연말부터 시작된 굉장한 상승세를 커제 구단이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운 바둑으로 보이고요. 오늘 바둑도 보면 이 실시간 스코어가 5대5로 만든 적은 있어도 커제 구단이 앞선 적은 없었어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쪽에 베개 마늘모가 놓인 순간부터는 베개 네. 나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커제 구단이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면 박정환 구단의 완승국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두 기사가 종국을 하고 복귀를 한다면 어디를 제일 처음 복귀를 해볼까요? 저라면 일단 이쪽을 아마 박정환 구단이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때는 분명히 박정환 구단도 붙여가면서 약간의 찜찜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둔 다음부터는 아마 박정환 구단이 계속 편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돌이 놓인 순서에 따라서 이쪽부터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수가 났을 때 정말 흑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앙에 백이 두터워서 이 싸움은 뭐 백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종국이 됐네요. 커제 구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뒀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올해 하세배 기분 좋게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은 역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믿음직한데요. 네, 근래 들어 박정환 구단이 고전한 바도 얼마 전에 신진서 선수와 네. 대결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뭐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고 네. 또 신진서 구단도 어떻게 보면은 커제 구단보다 더 오히려 잘 두고 있는 거거든요. 2018년 네. 새해에는 좀 한국 기사들의 선전이 선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 뭐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연초에 기분 좋게 커제 구단을 격파하면서 하세배 한국에게 첫 우승을 안겨다 줬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런 좋은 소식을 안겨다 줄 수 있어서 기쁘네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한중전을 이렇게 중계하다 보면은 네.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 선수를 좀 응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응원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침울하죠. 네, 또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2018년 하세배의 주인은 한국이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